in your eyes, and I'm only sadness, only sadness. Houses burnt beyond repair, the smell of death is in the air. A woman weeping in despair says he has been here. Trails are lighting up the sky, it's another family's turn to die. A child afraid to even cry out says he has been here. And I see no bravery, no bravery in your eyes anymore, only sadness. And I see no bravery, no bravery in your eyes anymore, only sadness. There are children standing here, arms outstretched into the sky, but no one asks the question why he has been here. All men need to accept their fate, wives and daughters cut and raped. A generation drenched in hate says he has been here. And I see no bravery, no bravery in your eyes anymore, only sadness. And I see no bravery.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이제 민법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 진행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페이지는 이제 22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22페이지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강의를 들어갈 건데요. 일단 첫 시간은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민법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처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 강의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민법이 뭔가 이런 것들 이제 설명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민법은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첫 시간은 간단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테니까 가볍게 한번 첫 시간 들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교재 보면서 이제 밑줄 작업을 진행하면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는 22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첫 시간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잖아요. 이 민법이 도대체 뭔가 개념 정의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어떤 목차로 구성되어 있는가. 일단 큰 숲을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민법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목을 학습할 때는 이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 이게 연습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칫 나무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모르다 보면은 공부하고 나서도 머릿속에 기억이 이렇게 오래 안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이게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부 방법인데, 그래서 먼저 이제 숲을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문 강의 진행하면서 인문 강의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이제 다시 한번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보시죠. 저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죠. 민법. 민법은 들어가실 때 민법의 개념부터 출발하시는 것이 순서예요. 도대체 민법이 뭔가 이제 개념 정의부터 하셔야 됩니다. 민법이라 함은 교수님들이 개념 정의할 때 이렇게 개념 정의하죠.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합니다. 다시요. 민법이라 함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 이게 이제 민법의 개념이에요. 이 민법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적 징표로서 세 가지 쟁점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민법은요,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이렇게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면요, 사법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사법.
그래서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사법은 도대체 뭔가?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사법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모든 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법은 도대체 뭐고 사법은 도대체 뭔가? 이 공법은요, 일방당사가 국가의 개념이 전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방당사가 국가의 개념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즉 국가와 국가 간의 법률관계 또는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런 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헌법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헌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형법을 떠올려 보세요. 형법도 뭡니까? 국민이 일정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국가에서 일정한 형벌권이 발생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형법이죠. 국가와 국민 간의 법률관계죠. 또 세 번째, 행정법이 있죠. 행정법. 행정법도 뭡니까? 국가에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했을 때 국민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귀속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공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네 번째, 국제법을 떠올려 보세요. 국제법은 뭡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써있는 예들이요, 암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우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시면 만족하냐면 여기 써있는 예들의 공통점이 뭔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써있는 얘들의 공통점은 다 일방당사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국가의 개념이 전제가 되죠. 이렇게 일방당사가 국가의 개념이 전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 반해서 사법은요, 사법은 이런 국가의 개념이 전제가 되지 않고 양 당사자가 국민과 국민입니다. 국민과 국민 간의 법률관계,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즉 국가의 개념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민법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이 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법은 국가와 우리와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국민과 국민,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두 번째, 상법도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것도 개인과 개인, 국민과 국민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는 거,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때는 구별 실익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구별 실익은 뭐냐면요, 구별 실익은 만약에 공법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맞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이 소송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소송. 그 다음에 소제기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원이 아니고 행정법원이라는 특별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의 당사는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법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제기법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의 당사는 원고와 피고가 둘 다 국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구별 실익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설명드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민법은 뭐라는 겁니까?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민사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합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죠. 또 소제기법원은 우리가 알고는 일반 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의 당사는 원고와 피고가 국민이 된다. 이런 것들은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민법은 사법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두 번째 보시죠. 민법은 다시 이쪽 볼까요? 개념 볼게요. 개념. 민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일반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전제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이구나. 이걸 연습했고요. 두 번째, 민법은 일반법이래요. 일반법. 일반법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특별법이 아니다.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특별법이 아니다. 그럼 특별법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특별법은요, 특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률, 이게 특별법이에요. 특별한 입법 목적이 있어요. 특별한 입법 목적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고 특정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상이 한정돼 있고 특정돼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던 상법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상법은
특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한정돼 있고 특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상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국민들 중에서 상인들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상인들만을. 그럼 상인의 모든 법률 행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상인의 상행위만을 그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대상이 한정돼 있고 특정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민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고 뭡니까?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다 보니까 대상이 한정돼 있고 특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모든 법률 관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민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할 때는 구별 실익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구별 실익은 뭐냐면요. 구별 실익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내용이 일반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똑같은 내용이 특별법에도 규정이 됐을 때는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돼야 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다시요. 똑같은 내용이 일반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똑같은 내용이 특별법에도 규정이 됐을 때 그때는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해서 적용돼야 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볼게요.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서요. 갑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임대차 계약. 이 임대차 계약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 임자가 차임할 때 임자고요. 그 다음에 대차 계약은 물건 빌려주는 것을 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이 돈 받고 물건 빌려주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우리 민법에는 이렇게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쭉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아파트는 뭡니까? 주거용 건물이죠. 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만을 규율하기 위해서 다시요.